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자, 근데 변수가 생겼죠? 네, 기말고사 시험을 대면으로 원래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어떤 강의에 대한 평가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못 치기 때문에 이 사업 계획서 작성이 여러분의 평가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약해서 내용을 올려준 내용, 그 내용도 참고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사업 계획서를 각자가 잘 작성하면 그걸로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요, 본인의 아이디어가 많이 가미된 그런 내용이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PPT 내용에 그 각 장마다 밑에 내리면 부연 설명서를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본인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쵸? 원래는 이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동영상도 찍어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힘들까봐 원래는 조별로 해야 될 프로젝트인데 개인이 혼자서 하는데 또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까봐 다 생략하고요. 일단 다른 사업 계획서를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절대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제출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업 계획서를 딱 보면 이게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부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각 그 PPT 장마다 그 내용에 걸맞게 밑에 쓸 수 있는 이 밑에 쓸 수 있는 란이 있죠. 쓸 수 있는 란이 있어. 그 밑에다가 내용 설명을 하면은 그 내용하고 본인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잘 일치되면 여러분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이 PPT 사업 설명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 스크랩을 했잖아요. 자료 스크랩 내용하고 여러분의 자료 스크랩 내용하고 여러분의 사업 PPT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잘 줄 겁니다. 최대한 잘 주려고 할 거고요.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이거나 그렇죠? 또 다른 내용을 그대로 첨부하거나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거나 그리고 PPT를 이렇게 열었을 때 전혀 컴퓨터에 올렸을 때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초록색 바탕에 까만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정리가 안 되고 글자가 정리가 안 되고 삐뚤어져 있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거나 일정하게 이렇게 뭔가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죠? 본인의 아이디어는 앞서 우리 했던 자료 수집 내용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 사업 계획서. 그죠? 그리고 다른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형식으로 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의 본인의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뒤에 이제 나오는 사업 계획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산을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됩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내용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만 잘 보면 돼요. 자, 그런 점을 착안해서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또 1학기처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A+를 다 줄 수도 있어요. A+를 그렇지만 무턱대고 A 플러스 A0를 다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보여져야만 제가 그런 점수를 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사업 계획서 간단하게 몇 개를, 4개를 준비했습니다. 4개를 그대로 이 PPT 자료는 그대로 여러분의 클래스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PPT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되, 그래도 나는 좀 더 다양한 또 PPT가 좀 필요하다, 사례가 필요하다 하면 제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가 있는데, 그 다음 검색창에다 제 이름 김상언, 말씀 언제 쓰죠? 언을 치면은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게 쭉 내리면 맨 밑쪽입니다. 쭉 내리면 맨 밑쪽에 창과 경영에 관련된 조별 자료들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올리고, 또 그대로 그걸 또 내용을 제출하고 이러면 빵점입니다. 빵점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똑같이 베끼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자, 개인 취향.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사례 첫 번째. 자, 개인 취향은 피자에 관련 개인 취향. 자, 피자. 자, 목차가 나오네.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사례, 경쟁사 분석. 자, 이런 경쟁사 분석 이런 게 중요하죠. 입지 상권 분석, 수합 분석 배웠죠. 이 LRC 분석 배웠습니다. POP, STP 이거는 안 배웠는데 간단합니다. 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무 분석, 향후 분석 지난번에 잠깐 해봤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피자인데 일반 피자가 아니고요, 조각 피자입니다. 한마디로 제목이 타이틀이 개인 취향이잖아요. 자기 취향에 맞는 피자를 만들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이 조각마다 자기가 먹고 싶은 피자를 데코레이션 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조별 발표 내용에 올렸던 것 같고요. 사진하고. 자, 피자 선호도가 높다, 맞죠? 대학생 피자 좋아하죠. 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테이크아웃 금방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우리 때 앞이니까. 그래서 개인 취향의 아이템, 간단한 판매, 단위 판매, 그죠? 테이크아웃, 나만의 피자 해가지고 조각은 2,500원, 그죠? 펜은 12,500원 이렇게 해서, 보통 이 뒤에 잘 안 붙이죠, 그죠? 앞에 붙이는데, 자, 일단 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참고하세요. 앞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나만의 피자 4,000원, 그죠? 세트 중점 판매, 최대 5가지 선택 가능. 자,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자, 단품은 1,500원, 세트는 1,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음료가 그렇다는 거죠. 세트를 시키면 비용이 비싸니까 음료를 깎아준다 이 말이겠죠. 영업시간은 11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오픈한다. 오전 11시, 그러니까 울대 앞이니까, 보통 피자, 일반 피자점은 언제부터 영업할까? 한 12시 이후, 한 2시에 10부터 시작해서 새벽 1, 2시까지 하는데, 이렇게 치면은 엄청 오래 근무하는 거죠. 그죠? 오전부터 해가지고 밤까지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월요일을 쉰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 그죠? 요리사, 알바생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부 구성도, 이렇게 주방 같으면은 한번 이렇게 짜보는 것도 좋습니다. 별 어려움 없죠, 그죠? 꼭 디자인을 배우고 잘해야, 그죠?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복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반주, 반고, 미는고, 토핑, 진열, 계산대 이렇게 해가지고 짝짝짝 이렇게 해서 먹고 혼자 셀프로 먹고 갈 수 있고 테이크아웃 할 수도 있고. 자, 경쟁사 분석입니다. 대표적인 게 피자헛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자헛 치킨이 있고요. 에이스 피자. 자, 에이스 피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자 관련돼 있는 사진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미노 피자가 있고요. 자, 도미노 피자 관련돼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사 분석을 따로따로 했는데 한 표로 딱 만드는 게 좋습니다. 뒤에 이제 잘된 케이스가 나올 텐데, 이렇게 이제 경쟁사 분석, 미스터 피자, 보카델라 베리스타, 보카델라 베리타네요. 자, 피자 스쿨. 자, 이게 아직도 있습니까? 이거 없어졌죠. 내 앞에 없어졌습니다. 휴대폰 가게 맞겠죠.
자, 배달 서비스 제공, 추가 지불 시 샐러드바 이용 가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피자 가격이 5천에서 만 원. 이렇게 많이 이제 지금 이 피자 스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뀌었고 없어졌거나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사 하드 피자 새로운 소재 피자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개인 취향의 피자는 어떻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앞서 소개를 했는데 한 표로 해가지고 장점, 단점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이건 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제일 조금 잘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처음에 보여주는 사업 계획서는요. 자, 장단점이 있거나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특징들만 다 앞서 설명하면 다 따로 놀죠, 그죠? 따로 국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어떤 이 개인 취향하고 이 미스터 피자, 뭐 피자 스쿨에서 가격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 뭐 가격을 좀 가격이가 이렇게 좀 여기서 개인 취향 내가 가격 해가지고 가격 다 적고 그 다음에 메뉴 좀 적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주요 특징 이런 거 쭉쭉 적고 그죠? 자, 이 개인 취향 피자는 일단 닭강정 맥주도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밤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 당연하게 조각 피자를 파니까 자, 이런 부분이 다른 피자점하고는 참 차별화된다. 일단 자기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피자가 조각조각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조각 피자로서의 시간 절약, 간단한 식사로 때울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이죠. 아니면 이런 미스터 피자에 가가지고 많이 한 번에 세트로 많이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물론 이제 여러 명 가서 이렇게 세트를 시킬 수는 있죠. 자, 일단 가구사거리에 보증금 2,000에 권리금 3,000에 월세가 170. 이 공간인데요. 사실 이 바보사거리의 이 휴대폰 가게가 상당히 많이 좀 많아요. 상당히 좀 많이 많은데 아무튼 이 자리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권 분석 어떻게 했습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 사이트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영역 표시하면 그 반경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처리 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비율 10대 20대가 뭐 많다 적다 그리고 몇 시 정도에 10대 20대가 있다. 자, 12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20대는 당연히 대학생이 많겠죠. 6시 학교 애들이 이제 학교를 마쳐야 되니까 12시 애들이 10대가 많지는 않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 타겟입니다. 주 고객층이 어디냐? 연령대로 봤을 때 메인층이 20대, 서버층이 10대고 주 메인층이 20대라고 보는 거죠. 20대 메인층이고. 자, 수학 분석. 자, 이 수학 분석할 때 잘해야 될 게 뭡니까?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유예 요인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 SO, ST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각각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을 설명하고 다시 SO, 강점과 그죠? 기회 요인, 그죠? 예, 그걸 딱 이렇게 조합을 해서 다시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 내용을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강점으로 위협을 대체하고 또 기회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과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세우지 않습니까? 자, 이걸 짜면 되겠고요. 자, 이 RRC. 자, 뭘 제거할 것인가, 뭘 점화시킬 것인가, 뭘 창조시킬 것인가, 뭘 감소시킬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당연히 이 창조 부분이 획기적인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기존에 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아이디어가 없다면 다른 어떤 걸 벤치마킹 하되 이 아이디어가 없다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기존의 사업 계획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이 크리에이트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A+이에요. 그죠?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피, 이제 프로덕트, 제품 소개겠죠. 제품에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내용을 넣었고요.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나 제품에 관련된 내용들. 자, 많은 재료들 중에 자신이 선택한 재료를 이제 위에 데코레이션 할 수 있는 거고요. 음료, 그죠? 음료 당연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가격이 어떠냐? 가격이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place. 자, 어느 유동 인구가 많은 어떤 그 위치, 그죠? 위치 또 유통도 place에 포함됩니다. 유통도 되고 그 위치, 입지가 어디냐? 상권 주변에 place 들어갑니다. 프로모션은 이제 광고죠, 광고. 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걸 좀 더 위치나 이런 걸 앞서는 이제 위치는 나왔기 때문에 그의 위치에 딸려 있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데 아주 뭐 간단하게 해놨네요. 이 정도 되면 A 플러스는 힘들죠. A 플러스 힘듭니다. 자, 그래서 4P입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가지고 등하교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세분화인데요. 세분화. 자, 10대, 20대 아까 주 타겟층이 어디였어요? 자, 여기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10대, 20대가 주 타겟층입니다. 자, 타겟층인데, 자, 포지션이 뭐냐? 자, 포지션은 말 그대로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가게를 인식시키고 각인시키는 기억나게 만드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칼로리를 다운시켜서 피자는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저 칼로리 피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피자를 무료로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성 스탬프를 찍는다든지 그죠? 네. 뭡니까? 지금 목목을 모은다든지 분위기 이런 걸 좀 더 색다르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바죠. 이 조가 이 발표 조가요. 자, 재무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금 아까 2,000에 권리금 3,000. 자, 보증금 2,000이면 권리금 3,000인데 권리금은 다음 권리자가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권리금은 3,000을 본인이 들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음 상대방의 3,000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다시 노화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고 월세 170입니다. 그렇죠? 5,000이 들어간다고 부식 비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왜 포함이 안 됐어요? 월세가 170 있는데 왜 재무분석에 총계에서 여기 빠졌죠? 그죠? 여기 이거 5,000인데 월세가 170 있는데 이게 왜 뺐어요? 그죠? 자, 이렇게 조금 허술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재무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들어갈 비용, 자, 인테리어 들어갈 비용하고 그렇죠? 간판이나 이렇게 있죠? 다 하면 되는 거고 바닥, 천장 이렇게 나눴는데 그냥 인테리어 비용 평당 계산 많이 합니다. 평당 대략적으로 평당 비싸게 하면 얼마 보통 150에 200 이렇게 더하면 350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면 평당 계산을 많이 하고요. 몇 평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계산을 하는데 총계 940만 원이네요. 940만 원,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습니다. 그 부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0평 넘을 건데 20평을 넘을 건데 940만 원 가지고 물론 인테리어 안에 따로 이렇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냉장고를 뺐지만 다 중고로 넣어놨네요. 중고로 저렴하게 하려고 손익분기 좀 빨리 내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나오면 좀 잘렸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총계가 6,9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겠죠. 자, 근데 이제 매출액이 중요하죠. 초기 투자 비용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평일하고 주말을 나눠놨네요. 자, 평일하고 주말도 나눌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사실 또 나눌 수 있는 게 울대앞이지 않습니까? 울대앞은 방학하고 방학이 아닐 때하고 그죠? 4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방학일 때와 매출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표를 하나 더 방학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이 매출액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개인의 조각 40 개별로 사는 중에 40개를 판다. 2,500원에서 이렇게 계산했고요. 스몰 피자 40개 4,000원에서 좀 큰 걸로 16만 원 이렇게 쭉 운용에 계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계산을 일단 뭐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 첫 달 지출 월 매출 임대료 아까 170 있었죠. 자 광고비 있었죠. 재료비 감가상각비가 뭐냐면 방금 인테리어 부분이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빨리 하는 사람 3년 늦게 하는 사람 5년 정도 하는데 그걸 개월수로 나누면 매달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계속 감가되니까 감가상각비거든요. 그 인테리어 비용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투자는 됐지만 그죠? 비용으로 떨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자산으로 잡히지만 그 금액이 계속 감가되니까 자동차를 생각하고 자동차를 뭐 1억짜리를 샀는데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자동차가 1억 못 팔죠. 한 3년만 지나면 거의 뭐 수입차는 6천만 원짜리 3천만 원 갑니다. 1억짜리는 한 4천만 원 정도 가다 보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만큼 수입차가 상당히 많이 감가됩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은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3년 내지 4년, 5년 사이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타 비용을 해서 관리비, 수고비, 인건비, 그죠?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인건비는 보통 사장 월급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사장 월급 빼지 말고요. 사장 월급을 넣고 그러면서 나중에 손익분기점 어떻게 달성되는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사장 월급을 여기 안 넣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엄청 빨리 옵니다. 그죠? 사장이 어떤 생활비도 쓰면서 손익분기점 달성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정해진 케이스는 없습니다. 넣느냐 안 넣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빨리 오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어떤데 앞서 이렇게 첫 달 지출이 이렇게 되어서 그죠? 빼면 첫 달 이익이 뭐 여기 사장 월급 들어갔다고 손치면 이게 되고 만약에 사장 월급이 여기 안 들어갔다면 안 적어놓으면 알 수가 없죠. 사장 월급이 안 들어갔다면 여기서 이 부분이 사장 월급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식재료비 관련돼서 자료를 넣어놨고요. 자,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찾아서 넣으면 되고요. 자, 감가상각비는 아까 했네요. 36개월 3년으로 했네요. 그렇죠? 인테리어를 보세요. 인테리어 비용을 잘못했죠. 940만 원 했는데 940만 원. 여기가 인테리어가 940만 원인가요? 그렇죠? 여기가 1000개가 940만 원인가요? 보이질 않으니까 잠깐만요. 네, 올려보면 되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그죠? 인테리어 비용이 여기 있네. 여기 940만 원, 그죠? 여기 940만 원. 요걸 넣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제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뭐 식재료 이런 걸 인테리어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주방장 월급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 사장 월급은 안 들어가 있죠? 사장 월급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200 얼마가 280 얼마가 그 사장 월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사장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사장 월급으로 이제 순이익을 보고 이제 초기 투자 비용에서 계속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시키고 자, 제가 방학 때는 매출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 줄였네요. 그죠? 60만 원 정도 줄이고 겨울 방학 때도 좀 줄였네요. 그죠? 겨울 방학 때도 줄여놨네요. 훨씬 더. 아닙니다. 겨울 방학 때는 좀 덜 줄였네요. 그죠? 7, 8, 여름을 많이 줄였네요. 피자를 겨울에는 좀 더 먹는다 생각하고 여름에 좀 덜 먹는다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쭉쭉 갔는데 나중에 왔더니 언제 광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더 매출이 오르는 것처럼 했네요. 자, 이 손을 통해서 20%더 증가해서 이렇게 23개월 한 2년 정도에 다시 실제 순이익이 난다. 이렇게 봅니다. 2년 이후에 투자금 다 뽑고 이익이 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금액이 보증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빼고 계산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6억 9천 보증금을 빼고 계산한 것 같아요. 6억 9천이니까 6억입니다. 6,900이니까 그렇죠? 보증금을
보증금 전체 다 합하니까 얼마였습니까? 아까가 아니 포함시키는 그쵸? 5천하고 이 보증금 이거 빼도 됩니다. 보증금 좀 빼도 되는데 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네. 보증금을 뺐으면 뺐다 근데 설명하면 되고 보증금을 안 뺐으면 보증금 포함이라고. 어차피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반드시 돌려받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을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비다 전체 손익분기점 계산할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다 회수되는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거니까 몇 개월 정도 되는가. 그래서 2년 동안 장사를 아주 잘 돼도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장사 잘하네 했는데 2년 이후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때 새로운 주변에 뭔가 피자집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피자점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달성돼가지고는 순이익을 본다는 것은 좀 위험한 투자죠. 그렇죠? 워낙에 빨리 바뀌잖아요. 그렇죠? 한 1년 정도의 손익분기점 달성하고 그러니까 크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크게 할 필요 없이 조그만 규모로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바보사골에 있는 그 SKT 그 대리점 같은 게 좀 커요 매장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커 가지고 투자금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제 권리금하고 이렇게 짧게 설정돼 있으면 다른 데보다 거기가 보증금이 권리금이 3천이라는 건 엄청 싸거든요. 올 때 바로 평균가에 1억 5천, 2억 가는데 그 바보사골이 그 정도 싸면 너무 싸죠. 그래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주인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 주인이 자주 바뀐다기보다 그 임차인이 자주 바뀐다. 임차인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주인이 잘 금액을 처음엔 170 했다가 갑자기 200 했다가 그다음에 250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료가 좀 싸다고 보증금이 좀 싸다고 너무 달라들면 안 돼. 주변 시세를 보고 왜 싸는 이유가 뭔지 주변은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에 자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예전에는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봐야 돼요. 자 그래서 향후 맥주도 다양한 맥주 크림 맥주도 팔고 먹을 수 있는 사이드 메뉴 감자튀김 치킨 윙을 넣고 도핑 술을 늘려서 고객의 입맛을 좀 더 다양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모동 체인점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두 여행입니다. 모두의 여행.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곧 끝납니다.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전염병 다 이겨내고 왔고요. 이번 전염병도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목차입니다. 사업 동기 목적 아주 디테일하죠. 아주 디테일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업 계획서 목차 내용 잘 보시고 빠뜨리지 않고 넣어야 됩니다. 동기, 아이템, 운영계획, 조직도, 마케팅 전략, 경쟁성 분석 중요하죠. 부지선정, STP, WP, 수학 분석, 포피, ERC, 전문 분석, 향후계획. 자, 이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죠? 아이템 부분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운영계획인데, 이 부분이 뒤로 빠져도 되고요. 이 순서가 이게 돼 있는데, 볼수 해봅시다. 자, 좀 뒤로 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 동기와 목적, 시간과 금전적 여유는 있지만 등산에 다니시는 부모님의 세대를 공유하겠다. 아하. 부모님이 좀 더 이제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좀 더 의미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여행을 생각합니다. 주말 여행만 생각하던 평면을 덮어. 자, 보통 부모님 세대가 나이가 이제 좀 들고 50대 넘어가면 또 60대 넘어가면 상당히 여러분 부모님 되게 젊을 수도 있겠네요. 40대도 있을 수도 있겠고 제 부모님은 벌써 80이 넘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부모님은 되게 젊어서 일러와서 자 주요 고객층이 익숙한 TV 프로그램 형식을 이용한다. 익숙한 TV 프로그램 형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플러스 여행을 이제 아이템을 잡은 거예요. 아이템을 잡고 이제 1박 2일의 어떤 이런 컨셉 우리가 TV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촬영지 이런 곳을 좀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여행지를 잡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마케팅, 뭐 운영 계획은 여행 접수, 전화 예약, 여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은 이렇게 1일 자 이렇게 쭉 9시부터 그죠?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고 일단 짜왔습니다. 1박 2일이네요. 1박 2일 해서 1박 2일이네요. 이렇게 해서 2시쯤에 계획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네요.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은 좀 짧게 일정을 끝내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 드라마 여행지도 이렇게 하루짜리로 이렇게 갔다 오는 거네요. 하루짜리로 또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내용이 조금 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변경 전, 그렇죠? 제가 피드백을 줬더니 변경 후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게임들도 좀 집어넣었죠. 집어넣었고 가격도 집어넣었습니다. 가격도 집어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변경 4만 이렇게 가지고 가격도 넣고 변경 저는 가격도 없죠?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변경 전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변경 피드백을 아예 안 하니까 할 필요 없고요. 조직도 조언을 짜는 게 조언을 짜놨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라는 전략이죠. 대부분 온라인, 오프라인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많고요. 경쟁사 분석 여기서 경남 테마 여행, 시구 투어, 모두의 여행 자 이렇게 해서 비용하고 특징을 지금 해놨습니다. 비용 부분에서 OMS 20만원, 40만원, 4에서 15만원 자 일단 이런 걸로 봐서 좀 저렴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지는 보니까 성남동 롯데캐슬 5층이다. 이렇게 해놨네요. 보증금 1,500에 월세가 9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동의 롯데캐슬 이쪽을 공략을 했네요. 롯데캐슬. 자, 그래서 이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자, 세그멘테이션 자, 주 타겟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연령대를 3, 40대보다 40대 후반 그렇죠? 이렇게 잡았고요. 40대 후반 여성 서브 타겟은 20대, 30대도 가끔 이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메인을 잡았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포지션 어떻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규모의 여행으로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좀 잘 반영해서 여행을 좀 추억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포지션이고요. 자, 수학 분석 강점 그죠? 예, 약점, 기여인, 위협 요인을 해서 SOST 그죠? WO, WT 이렇게 전략을 또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대로 이거 인용해서 여러분이 작성하면 되죠. 네,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제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품 설명, 상품군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면 좋죠. 가격, 이제 어떤 장소, 어디 위치, 그죠? 그 다음에 광고 어떤 식으로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 RRC, 그죠? 자, 제가 할 건 뭐고 고객이 선호하지 않는 이벤트, 당연히 정가, 짜임새 있는 구성, 신뢰도 이런 구성하시고 감소, 다양한 이벤트. 왜 여행 일정? 타이트한 여행 일정. 너무 빡시면서 뭐 진짜 뭐 여행자 안내 가이드 뭐 꽁무니만 쫓아다닐 정도로 빠르게 뭉치면 안 되겠죠. 여행의 비용 이런 걸 감소시키고 다양한 이벤트, 단체 손님을 위한 혜택, 스스로 만드는 맞춤 여행 이런 걸 좀 잘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문은요 변경 전이니까 변경 후를 볼게요. 변경 전 말고 변경 후. 자, 초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쭉 해가지고 자 초기 비용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분석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나눠가지고 또 다시 매출을 잡았습니다. 그죠? 그죠?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나눠가지고 2,183만 원을 잡았습니다. 2,183만 원. 비순수기 때는 1,488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해서 수익은 부족을 남았고, 자 이때 횟수가 중요하죠. 주말 여행, 평일 여행, 비디오 여행, 뭐 찍어준 거죠. 비디오를 촬영해 주는 거.
펜션 배너 광고 해서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수익 미수기. 자, 아주 디테일하겠죠. 그랬을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 대비 손익분기점을 계속 빼니까 결국은 몇 개월이요? 27개월 쯤에 손익분기점이 달성되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버스를 추가하고 기사를 고용하고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해외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애니멀 스토어입니다. 애니멀 스토어. 자, 애니멀 스토어. 자, 사업 동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됩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점점 최근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것도 제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상품분석, 경쟁분석, 전략분석, 그죠? 쫙 잘 짜놨죠. 이 RRC 전략분석, 재무분석, 이렇게 영역별로. 역시 채굴게 좋습니다. 향후 계획 이렇게. 사업 동기 왜 하려고 하느냐? 자, 매년 성장하는 반려동물의 시장, 그렇죠? 동물을 많이 키운다 이거죠. 결혼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3조로 예상된다. 2022년도에 SNS 크게 인기를 끄는 종목이 많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도 동물도 많이 나오죠. 아무튼 정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가구가 25%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으며, 와, 25%요? 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수치는 증가 중이다.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의 반려동물 어류를 자체 제작하는 매장이 없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반려동물의 옷을 판매하겠다. 이 전략이네요. 반려동물의 옷 구매 시 반품이 힘들기 때문에 주문 제작의 필요성이 대표된다. 그래서 자, 주문 제작 반품이 힘들기 때문에 사이즈가 딱 맞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000만 시대 이렇게 올라가는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군요. 자, 애견 편집샵 이렇게 의류 다양하게 있고요. 식품도 있고요. 이런 것도 다 판매를 하겠다 이 말이죠. 시식권도 해주고. 그래서 옷을 이렇게 주어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서 예쁘네요, 그죠? 청바지 이렇게 반려 가죽 목줄 제작 와 이렇게 하고요. 다양하게. 자, 오픈은 10시부터 밤 9시네요. 기존 편집샵처럼 예쁘게 희귀한 반려동물 상품을 판매하고 주인 취향을 반영한 자체 제작 하고 반려동물 먹거리 시식코너를 매체하여 반려동물을 선호하는 사료 간식을 판매하겠다. 동물을 먹게 해가지고 잘 먹으면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이 말이죠.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사장이 있고 아르바이트생 2명을 쓰겠다는 거예요. 비용 측면에서. 자, 경쟁사 분석. 자, 보십시오. 경쟁사 분석 펫365, 펫마트. 자, 영업시간부터 해가지고 일정하죠. 특징. 다양한 용품. 비교적 고양이 용품이 9위. 그죠? 접근이 용이하다. 이렇게 자, 경쟁사 러버 핫핏. 그죠? 24시간 영업시간. 오, 비싼 가격대. 제 3만원부터 시작한다. 이게 있고요. 24시간 먹거리, 장난감 등 다양한 용품이다. 자, 그래서 경쟁사를 분석해가지고 각각 쭉 열몇 애니멀 스토어 해가지고 자, 단점, 장점 이렇게 잘 해놨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없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고 영업시간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한 장짜리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얼마나 잘 해놨어요. A급이죠. A급 받았습니다. 친구는. 자, 부지 성장입니다. 자, 부지를 해서 아까 한다고 했고 보조금 2,000에 월 100만 원이고 선정 이유가 부지가 이게 이 부지면 보통 버스 터미널 이쪽이네, 그죠? 이쪽 근처인데 버스 터미널과 가까운 위치로 유동 인구가 많다. 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버스 터미널하고 유동 인구하고 개를 맡기고 여행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옷을 구매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없다.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수학 분석입니다. 이건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 RRC 분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맞춤 제작이 가능한 옷 디자인 이렇게 했습니다. 뽑힙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설명 다 했고요.
자, STP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다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재무 분석 보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자, 2천만 원 잡았고요. 잡았고, 제목들, 뭐, 물품 구입비, 보증금 2천만 원, 20평이 2천만 원, 종합 4,658만 1,760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가지고, 아우트웨어죠? 아우트 다음에 웨어가 붙어야 되는데, 이거 겉옷입니다, 겉옷. 그래서, 판매를 했을 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가격대가 55,000원, 99,000원. 페리. 오, 비싸네요. 강아지인데, 그죠? 그죠? 네. 자, 셔츠 되게 14,000원부터 33,000원. 네, 저 셔츠보다 저 셔츠가 물론 이제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것도 있지만 아무튼 강아지 셔츠도 비싸네요. 악세사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가격대. 네, 어느 정도 매출이 악세사리 그죠? 네, 월 지출 내역 월 지출에 제작 상품 제외 구비 품목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영양 간식부터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계산을 해놨습니다. 가격대를 또 비교해보고, 자, 아주 잘했죠? 자, 그래서 월 예상 지출의 금액이 얼마냐? 1,400만 원 정도 되네요. 국가금, 소득세 내고요, 월세 180 내고요. 자, 인건비 역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바 비용 이렇게 해놨네. 역시 여기도 사장님 월급은 안 들어갔죠, 그죠? 안 들어갔고. 자, 이렇게 해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매출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잘 해놨죠.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서 겨울을 훨씬 더 좀 매출을 많이 높게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많이 입으니까 여러분 옷을 입히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손익분기점 19개월 만에 나왔다. 자,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은 이렇게 반려동물의 집도 판매하고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저는 카페형 반려동물의 주인들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20평 가지고는 못 만들죠. 네. 반려동물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먹거리 등을 주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했죠? 애니멀 스토어를 만든 브랜드시켜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 멋지죠? 자, 갑니다. 향후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보면 회원제 시스템 이렇게 PVC 이렇게 회원 카드를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잘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디다스가 해가지고 치킨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죠. 치킨집인데 보통 8조가 발표했던 거네요. 치킨밥입니다. 치킨 먹을 때 밥이 좀 땡길 때가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하는 케이스입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영역별로 잘 나눴어요. 전략 분석,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전략 분석 해가지고 따로 분석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 분석했고요. 동기 정확하게 아주 구성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자, 창업 동기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자, 창업 동기가 뭐냐? 치밥, 그죠? 현재 치밥을 파는 곳이 한정적이다. 그래서 치킨과 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그 사람들 치밥, 치킨점, 무반나 촌닭 있나 보네요. 자, 가격은 16,000원에서 18,000원이다. 자, 그래서 치밥에 사람들의 관심 증가로 치밥 증가, 치밥 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르, 로제, 치즈 치킨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보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소개 아디닥스 치킨의 밥을 뚝딱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킨집입니다. 그죠? 치킨을 먹을 때 밥을 사러 나가지 않고 가게에서 그대로 치킨 밥을 먹을 수 있다. 자, 가게 특색입니다. 치킨밥을 한 공기 추가해 가능하고 샐러드 메인 메뉴가 제공되고 인스타 탭에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치즈스틱이나 맥주 350cc 한 잔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특색 10분 나오면 스탬프를 보여주면서 사이드 메뉴 하나 주고 자 우선 가슴 점심시간도 오픈한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메인 메뉴 치킨밥, 자, 사이드 메뉴 국물과 떡볶이, 사이드 메뉴 치킨볼, 사이드 메뉴 뿌링 치즈스틱에서 이렇게 가격 메뉴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기 중보다 7, 8, 12일 제외입니다. 자, 운영 계획입니다.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주말에 이렇게 쭉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학기 중
직원, 그렇죠? 이렇게 알바, 그렇죠? 알바 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말에는 사장 알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방학 중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놨죠. 네,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학기 중 이렇게 하고 학기 중 방학 중에는 사장 알바 하면 알바 잘라버리네요. 예, 손님이 없으니까 대단합니다. 자, 부지선정 번지수 정확하게 적어놨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번지 딱 나오고요. 권리금 1,000만원에 보조금 3,000에 월세 100만원 35평이네요. 상당히 크네요. 1층이고요. 예,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그때 2등급 지역이 나와 있고 평가 분석해 보니까 행정사 분석입니다. 보세요. 깻잎 2마리 치킨, 네네 치킨, 땅땅 치킨 해가지고 장단점 분석 딱 해놨죠? 이렇게 하면 A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전략 분석. 자, 우리 다 배웠습니다. 전략 분석, 마케팅 분석, 그죠? 이게 나와 있고, 자, 포피를 이렇게 해놨네요. 아주 쉽게 보기 쉽게. 가격. 물론 간단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복잡할 때는 따로따로 하면 좋습니다. 프로모션 어떻게 하고, 장소는 어디 하고, 그죠? WOT 수학 분석 이렇게 하고 다시 이걸 전략을 또 짰습니다. 이것도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잘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SDP, 그죠? 세분화, 고객 타겟층, 예, 어떻게 인식되게 하는 것인가, 그죠? 잡았고요. ERC 분석 보면 크리에이트, 배달 앱과 연동해서 프랜차이즈 확산, 고객 개발 분야 선정,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무입니다. 재무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이죠. 자, 테이블 의자 80주 나와서 있습니다. 총 계획이 9천만 원 정도 네요.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매출액이 자 학기 중하고 그죠? 방학 중하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한 달 매출이 3,700, 1,830만 원 한 달. 이렇게 방학 때 4달은 좀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죠? 월세가 100만 원 똑같고요. 방학기 중에 내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가겠죠. 한 명밖에 안 쓰니까. 맞죠? 한 명밖에 안 쓰고 2명 6시간에 2명 쓰고 그 다음에 재료비도 역시 줄어들 것 같고 감가상각비도 결국은 여기는 예, 좀 줄어들죠. 예, 여기는 감가상각비는 똑같이 했네. 자, 그 다음에 총액이 2,800 여기는 1,700 이렇게 학기 중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손익분기점 1개월 때 첫 매출액이 이렇게 됐고 월 지출이 이렇게 됐는데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됐다. 네. 왜냐하면 순이익이 이렇게 나와서 빼면 되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언제쯤 되냐? 한 14개월 중에 손익분기점 달성한다.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을 다 빼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빨리 앞서 했던 것보다 손익분기점 달성한 거기 때문에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향후 계획은 본점이 잘 되어 체인점을 늘린다. 그죠? 아디다스와 연계해서 제품을 이렇게 모자나 양말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 한번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의 앞길에 꽃길만 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험난한 길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다리 밑에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실패는 다리 밑에 흐르는 물과 같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리 밑에 물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갑니다. 실패도 나한테 왔지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상세히 제가 기간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